우리 아이들 국어를 책임질 저희 이은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으십시오. 포인트 여기 있고 마이크 켜시면 돼요. 네, 지금 많이 지셨을 텐데 이제 제 쇼킹한 비주얼이 조금은 집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놀라셨죠? 제가 국어 선생님이라서. 네, 다들 놀라시고 보통 영어 선생님이나 회화 선생님 정도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자,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국어 강사 이은수라고 합니다. 아래 거든.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치국민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건 제가 읽어드릴 필요보다는 이제 읽어보시는 동안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이 저에게는 되게 많은 기억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지역의 다른 학원에서 처음 제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을 때 추한고 3학년 1년 커리를 완성시켜서 아이들을 수능을 보게 했고요. 또 다른 학원에서 이대부고, 명지고, 숭실고, 상암고 이런 내신 대비를 혼자 다 했던 경험. 그래서 강사로서 굉장히 성장을 했고 모든 학교들의 트렌드를 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대치쿠면에서 명지랑 가재우를 묶은 이유가 특히 국어에서는 또 다르게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학생들하고 지내는 제 특징이고요. 요새 이제 아이들이 MBTI를 좋아해서 ENFP라고 해서 가장 이제 떠오르는 성격이고요.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EEE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자, 이제 들어가 보면 명지고등학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출판사가 굉장히 아이들의 성적을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께서 국어 출판사를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내신 때.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국어 전문 학원에서 중간 팀장으로 있었는데요. 12명 선생님들이 학교를 배분을 할 때 어느 출판사를 선호하느냐, 서로 안 하려고 하느냐의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 가장 안 하려고 하는 출판사 명지고에서 쓰고 있습니다. 금성출판사죠. 들어보시지 거의 못했을 출판사, 많이 요새 보시는 부분들이 비상교육이나 천재교육이나 아니면 언제적 지학사라고 얘기하시지만 지학사입니다.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전국적으로 채택이 많지 않은 출판사고요. 어느 지역을 가든 저는 단 한 학교들만 쓰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근무했던 지역들에서 금성출판사는 없지는 않았으나 한 지역에 딱 한 학교, 여기서는 명지입니다. 왜 그러면 선생님들이 서로 국어 선생님들끼리 강사들끼리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작품이나 구성이 굉장히 생소하고요. 학습량이나 시험 범위를 교사 재량으로 연계해서 넓힐 수 있기 때문에요. 강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대비를 해도 내가 열심히 대비해도 학교 선생님이 조금만 장난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 비해 작품과 글의 수가 많은데요.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1단원 단원 소개를 교과서에서 모두 말해주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정말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페이지를 구성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이 나오지 않는 글들, 정말 처음 보는 글들, 여기 뒤에 저희 국어 보호자님 계신데 사랑대 러브, 저는 이런 글 사실 이 교과서 말고는 본 적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 내고 있고요. 그래서 글자가 빽빽히 가득해서 안 그래도 채택이 많지 않은 출판사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에서 아예 금성은 배제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을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의 출판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명지를 생각하신다면 이 출판사다라는 거는 그리고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개정된 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교과서가 5년 동안 바뀌지 않은 거, 이상하게요. 금성을 쓰는 학교들은 계속 밀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출자하게 장난치기가 쉬워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시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냐? 비슷한 범위는 한 번에, 어려운 범위는 한 번에. 실제로 이 부분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반복되고 있는 범위인데요. 1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아이들 대충 지나갑니다. 문학이고 고전 문학이고 안 되면 세뇌라도 시켜서 보내면 됩니다, 아이들. 자, 기말고사 보실까요? 관동별곡이죠. 어머님들 지금 벌써 싫으시잖아요, 관동별곡. 다 아시는데 싫으시잖아요. 국문과 학생들의 소원이 실질적으로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요, 타임머신이 하나 생긴다면 정철이 글을 못 쓰게 하겠다. 그 정도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그냥 봐버리고요. 또 하나,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 앞쪽에 문법인데 한 번에 봐버립니다. 그렇다 하면 게다가 이 의문의 변동은 정말 아이들이 난해해야 하는 범위인데, 의문의 체계가, 의문의 개념과 체계가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죽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중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공교육에 이미 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배웠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의문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갑자기 얘네가 교차 탈락 첩과 축약 나오니까요. 당연히 모르죠. 한글 맞춤법이요. 1장 1항부터 나옵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아이들은 표준어의 정의도 모릅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말이라고 하면 선생님 그럼 우리가 쓰는 말은 표준어가 아니네요? 왜? 교양이 없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봐버리고 관동별곡이 들어간다니. 2학기 중간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물론 현대 국어와 같이 공부할 때 수능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문법의 요소들이 다 정리가 되지만 고1 때 이걸 내신으로 본다면 과연 누가 쉬워하고,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재밌게 출제할까요? 네, 저는 실제로 어머님들 앞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교생 실습을 할 때 실제로 봤을 때 교생 실습을 하면 고사 기간이 겹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봐요. 이렇게 내면 틀리겠지? 항상 생각하시는 건, 저도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얘들아 선생님의 생각을 해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봐. 내신이든 수능이든 니네를 왜 괴롭힐까, 이 문제로. 거기에 접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같이 보고요. 이제 마지막에 독서랑 시중이 결정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한 라인이 한 학기의 등급을, 이렇게 한 라인이 한 학기의 등급을 결정하다 보기 때문에 절대 어느 한 시험, 그리고 또 수행평가를요, 기억에 나는 게 작년에 실제로 명제국 학생 수행평가를 봐줬는데 의문의 변동에서요, 각자 좋아하는 가요 한 곡을 선정한 뒤 1절의 가사를 써서 모든 의문의 변동을 분석해라. 벌써 어머니들 반응 나오십니다. 실제 수행평가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점수를 준다면 정말 또 이것만 잘해서도 안 되는 학교이고요. 매년 비슷하게 구조가 반복되는 게 그나마 조금 이제 학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실제 출제 특징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머님들. 이미 보시고 계셨을 텐데, 자, 게다가 이 금성이 설명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들. 마지막에 어휘가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 어휘 수준과 기본적인 국어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강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아이들에게 지아비의 뜻을 들었을 때입니다. 지네 아버지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아비는 지네 아버지. 정말입니다. 김소월은 진달래 꽃을 썼으니까 화자랑 구분이 안 돼서 여자 아닌가요? 저 이제 윤동주는 기대도 안 하고요. 이육사가 번호이기만 알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수능이건 내신이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영어 수학만큼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연계 출제가 1학년 1학기에 바로 시작이 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21번부터 보실게요. 정지상의 송인이고 한시입니다.
그런데요, 한시는 정말 재미있는 게 고1 교육과정 전체가 엇나갈래입니다. 연계로 내버렸고요. 실제로 정승 방식과 운율 형성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1번에 이 학생이 아니라고 체크를 하는데 그나마 이 시험지가 누구 건지를 모르겠으나 1번 보시면요. 1번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윗글은 민중 사이에서 구전되던 노래가 궁중으로 편입된 것이다. 고려가요에 관련입니다, 어머님들. 고려가요 소교에 대한 정의인데요. 왜 이걸 여기서 내놨을까요? 학교에서 건드렸다는 얘기겠죠. 이미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서 건드리고 있다 자랑하는 문제 냈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의문 파트의 문제인데요. 끝말잇기 누리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세웁니다. 끝말잇기를 왜 발음으로 하죠? 그리고 용언의 명사용을 허용한다는 것, 이런 우리는 끝말잇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선생님들이 재밌어 애들 괴롭혀야지 이런 겁니다. 국어시험에서. 자, 그리고 보시면 그 문제 풀어야 되고 이 용언의 명사형이라는 것도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용언, 동사, 형용사, 품사고요. 품사도 1학기 때 안 배우죠. 의문만 나오니까요. 명사형이라고 했으면 아이들이 동사가 활용하고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미가 활용한다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선생님들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나마 뭐 근처에 역대를 냈네요, 어머님들. 의문 변동을 바르게 제시한 것.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의 문법을 암기를 지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도 보기에서 자료를 주고 아이들에게 실제 사례를 해석하라고 나오지 이렇게 외워서 풀기 안 나오는데 명지는 매년 이렇습니다. 굉장히 어머님들께 유용한 정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대비 방안입니다. 저는 항상 국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서가시겠습니까? 어머님들. 앞서가셔야죠. 제일 속상할 때가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 한 달 전에 와서 상담할 때입니다. 고1 1학기 중간고사 한 달 남아서 특히 명중 아이들이 여태까지 국어는 안 했고 내신은 봐야겠고 공부는 해야겠고 불안해요. 학원에 왔습니다. 이미 다른 아이들은 저희 11월 둘째 주부터 개강해서 갈 건데 안 되죠.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실제 문제 보신 거 제가 교육과정 벗어난다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예비고등 전체를 학습한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신 시험이라서 이것 때문에 시험 범위만 공부해서 강사들도 싫어하는데 시험 범위만 공부해서 또 중등 국어처럼 평가 문제집하고 자습서만 봐야지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내신 대비 때 교사용 교과서를 주는데 그조차도 이제 저의 무기는 중간에 다 뚫어놓습니다.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채우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습서를 그냥 읽으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당연히 운문, 산문 아이들 김소월 여자인 줄 알고 이육사 모르는데 알고 가야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연결을 시킬 텐데요. 산문 작품, 고전시가 작품 아까 보셨죠? 한시, 고려가요 필요하고요. 그 다음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외우지 않고 저는 이 부분이 국어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는 특목 자사 그 아이들이 국어를 잘해서 간 건 아닙니다. 국어는 고등학교 가는 순간 스타트 라인이 같아집니다. 모든 중학교의 성적 아까 수학처럼 뒤집히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문학으로 바뀌냐 독서로 바뀌냐 그 성적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글이 나와도 어떠한 문법 원리가 나와도 그거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으면 외우지 않고 분석할 수 있으면 풀면 이기는 거죠. 그게 연계 출제를 이기는 방안이고요. 자, 절대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고요. 정말 제가 아이들을 올 때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월 말에 국어 상담 오셔서
자, 레파토리도 이제 학부모님도 똑같으십니다. 저 애가 독서를 안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중학교 때 굉장히 잘했는데 불안합니다. 모의고사 한번 풀려봤더니 애가 50점이 나오네요.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왜 먼저 안 하시는 걸까요? 네. 저는 아이들이 윤회정의 나비효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현우진 만약 인강이라고 생각했을 때 현우진 인강에 집착하는 만큼 아이들이 나비효과에만 집착을 해도 국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절대적인 투자량이 적기 때문이죠. 자, 그럼 가제후를 보실 텐데요. 더 다른 특징이 등장을 해서 정말 대비하기 싫은 두 학교가 묶여 있는데 천재교육습니다. 익숙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선택하는 교과서이고 특이하거나 난해한 부분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학년 교과서의 출판사가 바뀌었던 경험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이전 기출문제를 보는 게 소용이 없어집니다. 수록되어 있는 작품과 제시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는 천재교육을 사용했지만 시험지를 재작년 거 그 전 걸 봤더니 아마 비상과 썼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 게다가 또 비상도, 천재도 저자가 다른 교과서가 2개씩이죠. 자, 그러면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럼 또 똑같겠죠. 연계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시험 범위의 특징이 아까 명지는 같은 부분이 모여 있었잖아요. 가제울은 국어의 전반을 매번 봅니다. 문법 조금, 문학 조금, 비문학 조금. 그러면 결국 약간은 수능형의 출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시험지만 봤을 때 수학과는 다르게 국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난을 선생님들을 덜 치고 오히려 문제다운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같은 교과서를 쓰더라도 배제하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창비 출판사에 보면요, 어머님들 이 지역엔 창비가 없는데 설명문으로 나오는 게 컵라면을 왜 3분 만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컵라면은 다른 라면과 다르게 윗부분에 밀집도가 높고 밑에는 밀집도가 낮아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3분 동안 돌게 만들어야 된다.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죠. 이럴 일이에요, 선생님? 이게 이런 교과서에 나올 일인가요? 그런데 가제울은 포함시킵니다. 천재에서 그런 지문을. 그리고요, 문학으로 2학년 때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진보적인 작품들이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제울을 문학을 내신 대비하면서 봤던 게 한강 작가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약간은 정말 진보적이어서 약간 기피할 수 있는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문제를 그대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또 같은 얘기지만 체감적으로 많아집니다. 자, 실제 출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지가 14페이지입니다. 1학년은 12페이지고요. 보통 2학년은 14페이지 정도인데요. 지문의 양이 많다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분석했을 때 아이들과 해보니 이미 범위로 노출된 지문은 그냥 국어는 제시문을 바꿀 수 없잖아요, 어머님들. 선생님들이 소설 작품을 바꿀 수 없고 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온 거는 읽지 않고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연계 지문에서 등급이 나뉠 거고요. 올해 직전 중간고사에는 1학년 교과서에 없는 그냥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안 쓰고 아이들한테 PPT를 띄워주고 기말 끝나고부터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랬대요. 아이들이 갑자기 사진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했다고. 필기도 안 시킨답니다. 프린트도 안 준답니다. 얘들아 핸드폰 꺼내 찍어. 찍으면 너 믿게 된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이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구체 한가, 소동요. 또 아이들은 선화공주도 모르죠. 왜 신라시대 때 승려와 화랑의 글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당장 소동을 가르치고 있으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자, 독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체 학년의 내신 경향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학년 중간고사 기출문항인데요. 1페이지입니다, 어머님들. 시험지. 1학년 시험지에 1페이지, 여기가 1번입니다, 어머님. 첫 페이지에 왜 12페이지, 14페이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온 게 이 작품이 교과서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것이 자막 꾸며드리치기야. 그런데 연계지문으로 같은 정지용 작가의 향수와 고향, 아 누가 봐도 이어지는 정서를 내겠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매미의 꽃 피운 무렵이 튀어나왔습니다. 소설로. 이 뒷 문제들은 이 세 작품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을 이 두 가지는 알겠죠. 근데 여기서 과연 장돌뱅이들의 이야기와 혈육의 정을 어떻게 찾았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게 출제한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문법 문제인데요.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예시를 줬습니다. 심리학을 저 정말 놀란 게 어머님들, 더 한 번 놀라시게 해드리면 저 공육 학번입니다, 어머님들. 지금 반응 되게 네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국민윤리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과. 아니 예를 들어도 국민윤리 심리학관 이해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다가오죠. 국민윤리. 근데 비음악, 거연소리 대기, 구개음악, 유음악, 니은청각 이거에 대한 정보를 보통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준 게 아니라 니들 머릿속에 있는 정보로 넣어봐.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준 거죠. 자, 발음이 바르게 제시된 것. 우리 아이들 아나운서 준비한 아이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에 어떤 원리도 주지 않고 혓받침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비방안 살펴보시기 전에 아까 지금 상식이라고 저희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저희 아직 상식 없습니다. 상식이 있었으면 이육사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소월의 남정것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아비가 친의 아버지라고 네, 뭐 이런 생각은 안 떠가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국어를 안 하고 있진 않은가, 그만큼 다른 과목이 수중에도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제울 대비 방어만 남았는데요. 제가 하나를 넣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학교 3학년 당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오시진 않을지, 그때까지 아이들이 고등 국어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진 않을지 걱정하면서 다시 이제 대비방안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국어의 본질은 같습니다. 어머님, 제가 본질의 최강자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결국 똑같습니다. 명중고 대비방안이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 있죠? 운문, 산문, 고전시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낼 수 있다는 것,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는다. 결국 국어의 전체 원리입니다. 여기에 문법적인 지식 정도 추가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국어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던져줘도 풀어낼 능력, 그 기본적인 능력을 키울 겁니다. 그 베이스를 깔고 아이들이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11월 둘째 주부터 개강 예정이고요. 참고로 제 수업은 수요일입니다. 네. 자, 반전입니다. 지금 어머님들 제 모습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거고 또 PT 들으시고 조금 다르셨을 거고요. 이런 제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윤동주 실은 수업하다 같이 울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예민하고 아이들 하나하나에 너는 왜 그렇게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너 아이들하고 올해 강의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반전입니다. 모든 게 반전일 겁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뀌는 모든 과목들, 때때로 만나는 시험의 난이도들, 또 어머님들께서 지금 저를 보시고 느끼는 것처럼 모든 생활의 반전일 텐데 저는 달라지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스타트 라인이 똑같은 아이들의 국어를 반전시켜서 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이 반전 같이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